학부모라면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자칫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태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입속의 칼, 지적질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해온 학부모님들의 잘못된 지적질은 크게 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우선 남과 비교하는 지적질이 있고요. 이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행동은 내 아이에게 상처만 줄 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죠. 자, 두 번째는 못마땅할 때 감정적인 비하를 하는 지적입니다. 너는 어째 매사 그 모양이니? 아휴, 네가 그럼 그렇지.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는 걸까? 너무 실망이야 등. 물론 부모도 인간이니 화가 납니다. 하는 짓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으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정말 많죠. 그러나 상처를 준다고 해서 아이가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책상에 앉게 되더라도 잔소리가 싫어서이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의 화풀이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죠. 대신 아이에게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신만이 늘어가게 됩니다. 이럴 땐 차라리 말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초등 때, 중등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기억도 못하실 텐데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또 잔소리를 듣고 또 뭐라고 하고 감정적인 어떤 비하, 폭발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린 거 하나하나 짚어서 지적하는 지적질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특히 초등학생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초등 때는 아무래도 보통 엄마가 아이 학습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천이 안 될 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니 오늘은 특히 세 번째 지적질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한글을 배워나가면서 나름 재미를 느끼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정말 뿌듯하죠. 그러나 아이의 일기를 읽는 순간, 자, 내용은 안 보이고 틀린 맞춤법만 눈에 잘 보입니다. 매우 거슬리죠. 자, 지난번에 틀려서 다시 가르쳐 준 걸 또 틀리게 쓰니까 엄마는 답답합니다. 계속 틀릴까봐 걱정도 되죠. 그래서 엄마는 빨간 펜 선생님이 됩니다. 틀린 걸 아이가 잘 볼 수 있게 크게 쫙쫙 줄을 긋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새로 배운 한글 단어가 신기하고 또 재밌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써보려고 나름 고민도 합니다. 그 단어를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잘 적어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도 해보고 싶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글 하나를 완성하는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완성을 해내고 보니 엄마는 내용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는 빨간 펜 선생님이 되어서 내 일기에 줄을 긋기 시작을 하죠. 잔소리는 덤으로 따라옵니다. 아이는 갈수록 일기 쓰는 게 싫어집니다. 소탐대실. 틀린 내용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말 그대로 소탐대실입니다. 특히 아직 학습 습관이 들지 않는 학생, 이제 뭔가를 시작해 보려는 학습 내용,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 등 교과 내용, 컨텐츠보다 교과에 대한 흥미가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초반부터 하는 이런 지적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영어 라이팅 학습 관련해서도 절대 틀린 문법 지적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법을 커렉션 하는 거, 맞춤법을 교정하는 거, 띄어쓰기를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 등은 차차 진행해도 됩니다. 물론 아이가 궁금해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정말 땡큐죠. 초등학생 때 가장 중요한 학습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응원과 격려가 우선되어야 하죠. 조금 못해도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결과보다는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가 큰 학습 동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해봤는데 아이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자, 이럴 때는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도 성장을 하죠. 정신뿐만이 아니라 뇌도 발달을 해가는 시기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아이에게 지적보다는 신뢰를 꾸준히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우월 전략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고3 남학생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 아이를 처음에 상담을 해보니까 고3이지만 영어 실력은 중3 정도? 참 답답한 상황이죠. 학생은 마음만 급했습니다. 하지도 못할 목표만 세우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고 악순환만 겪다가 고3까지 된 것이죠. 이 학생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칭찬할 구실만 찾았습니다. 중학생 수준의 단어장을 이렇게 과제로 내주고요. 잘 공부해 보면 묽게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이런 감탄사도 빼놓지 않았죠. 과제 분량은 처음엔 되도록 가장 적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완수해 오면 또 폭풍 칭찬을 해줬죠. 참 잘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도장과 스티커도 붙여주기도 했어요. 자, 학생의 길을 살려주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거죠, 저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제량도 수업의 수준도 조금씩 높아졌어도 이 학생은 단 한 번도 과제를 안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수업에 왔는데 안 그랬던 녀석인데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날따라. 자,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과제들이 겹쳐서 시간이 너무너무 없었지만 영어 과제만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날을 새서 과제를 완수를 했다. 그래서 피곤해서 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야,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선생님한테 말을 하지. 그래도 날을 새고 와서 졸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학생이 제게 한 말은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평생 태어나서 영어 공부하면서 칭찬을 들은 건 선생님한테 뿐이라서 절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학생 앞에서 울 뻔했어요. 물론 뿌듯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애가 너무 불쌍해서요. 평생 지적질만 당해서 자존감이 바닥이 되니 공부할 맛이 어디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를 만나서 평생 처음으로 소소한 칭찬도 받고 하니 나름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자, 좀 더 일찍 학습 자존감을 누군가가 챙겨줬다면 어땠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학부모님들, 자, 엄마들뿐 아니라 아빠들도 꼭 오늘 내용 같이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결국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